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자산이 소진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 이 배당이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당이 보험이다. 네. 오늘은 배당적재관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예요. 우리가 어떤 경제활동을 통해서 자산이나 소득을 취득하게 되면 이전이 되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러면 이 자산을 형성하고 소득이 발생될 때 한번 텍스를 내고 이전하는 단계에서 또 텍스가 나오고 이 이전 단계가 많아질수록 텍스 부담은 커지죠. 그래서 제가 이걸 유통세라는 개념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유통 단계가 줄어들면 결국 소비자가 그 이익을 보듯이 이 텍스도 이 유통 단계를 최소화시킬수록 텍스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잖아요. 마찬가지로 배당도 자녀들이나 가족 구성원들을 직접 주주로 등재시켜서 나의 소득을 거쳐가게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주주에게 소득이 귀착되게 구조를 짜놓으면 그만큼 유통세가 줄어드는 구조가 돼서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세대의 생략에 대한 그거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세대를 건너뛰면 서로의 세대 생략 할증세율이 붙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한 세대를 건너뛴 가족 구성원도 주주로 등재가 되면 이 할증과세가 필요 없는 거죠. 굉장히 절세가 되죠. 그렇죠. 보통 일반 증여 같은 경우는 가족 구성원인 경우는 10년 내 사전 증여 재산은 합산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주로 등재가 돼서 주주에게 주는 거는 이런 개념 자체가 논의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8번째는 이제 주주 간 갈등 방지라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경영 참여에 대한 대가를 급여로 받아서 자기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으면 되는 건데 여건상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그러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배당을 통해서 투자 지분에 대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그 가족 구성원들 간의 재무적 이익 충돌을 또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볼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9번째 재무구조 안정화입니다. 배당을 통해서 기업이 과도한 내부 유보를 방지하고 현금 흐름을 균형 있게 유지하여 재무 안정성을 제고한 비상장 중소기업 특히 가족법인들은 이 문제 크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뭐 부채 비율이 높거나 해서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기업의 신용도 관리 정도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기업의 유보금이 과도하게 쌓이고 있다는 얘기는 자산운용의 효율이 되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상장기업들은 이런 것도 주가 상승의 걸림돌이 되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자기 주식 다 소각해서 기업의 가치를 밸류업 하자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유보금이 그만큼 밖으로 빠져나가면 국가적으로는 이제 그 돈이 경제 순환에 활용이 되는 거고 기업은 이제 주당 가치가 올라가니까 외형적으로는 이제 기업 가치의 밸류업이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째는 사업위원회 분산입니다. 이거 비상장 기업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자, 유보금이 계속 내부에 있다는 얘기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잘못되면 모든 이제 그 잘못된 거에 대한 책임은 법인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법인이 진다는 얘기는 결국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법인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법인의 자산은 어떻게 보면 손해에 대한 뭐 배상, 보상 책임에 대해서 다 소진될 수밖에 없는 그런 리스크에 노출돼 있죠. 법인의 이익금을 주주에게 귀속을 시켰다는 얘기는 이게 주주 책임으로 불똥이 튀지만 않으면 그건 주주의 돈이잖아요. 주주의 재산이고. 그래서 주주의 재산으로 1차적으로 귀속시킨 후에 필요한 자금을 다시 법인에 대여하는 방식을 쓰더라도 약간의 텍스가 발생이 되더라도 이런 구조를 짜는 거는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의 리스크를 전체 자산이 소진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배당이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당이 보험이다. 네, 보험 들면은 뭐 일정 기간 원금 손실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실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이 되면 보험금을 받듯이 이 배당이라는 건 이미 주주에게 귀속이 됐기 때문에 주주에게 연대 책임이 되지 않는 한 그 주주에게 귀속된 자산은 보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배당은 이 사업의 리스크로부터 자산을 일정 부분 보존해주는 보험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1번째는 이제 합법적 자금 주처를 마련해준다. 요즘은 투명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이고 투명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전엔 이게 덧셈의 법칙에 수렴했다면 지금은 곱셈의 법칙에 수렴한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갖고 있고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금이 양질의 자금. 쉽게 말하면 이제 출처가 명확하게 입증된 게 아니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제로가 되거나 그 문제가 어느 선을 벗어났다면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그래서 자금 추천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성비 높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배당이다. 지금도 자금 출처 조사를 PCR 시스템이나 이걸 통해서 하고 있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미성년 자녀에게 자금 추천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게 아니에요. 뭐 가끔 어떤 분들은 뭐 자녀에게 준 용돈도 자금 추처가 되지 않냐? 예, 안 되죠. 자녀가 결혼식 때 받은 자금이 출처가 되지 않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지 않고 이건 미성년이라 하더라도 확실하게 출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배당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번은 노사 간 상생 경영을 촉진한다라는 거는 이제 항상 회사의 이익을 주주뿐만 아니라 주주는 이제 투자 성과에 대한 경영자는 경영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아가는 거고 반면에 이제 직원들은 그런 주주의 투자 성과와 경영 성과가 직원들의 어떤 근로에 의해서 형성된 거라고 보면 이분들도 이제 이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뭐 스톡 옵션도 될 수 있고 뭐 요즘 회자되는 RSU라는 제도도 있고 예, 이렇게 이제 직원들에게도 지분을 일정 부분 공유하고 그 공유된 지분을 통해서 배당이 직원들에게 향유될 수 있는 그런 보상 체계를 갖춘 기업들이 아무래도 노사 간 상생 경영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조금 의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차명주식회사의 배당이 어떻게 활용되는 건가? 차명이라는 건 실소유자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명의를 빌려가지고 주식을 신탁을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이게 원래 내 거야라고 주장을 하는 내 거야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원래 소유자 거로 이제 쉽게 인정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그 쉽게 인정해주는 가운데서 이제 세금이 이슈가 돼요.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실제 거래면 주식 양도로 인해서 한 10억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원래 내 거였어 하면 10억이라는 세금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국세청은 이거 원래 너희들 각자의 거래인데 이제 와서 네 거야라고 주장해서 이 10억 세금 안 내려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차명 주식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과세관청은 아주 엄격한 검증 통해서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차명이라는 입증이 필요해요. 자, 그럼 이제 배당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은 그 배당금의 최종 귀착지가 차명주주가 아니라 실소유자라는 걸 입증을 하려면 그러니까 차명 주주한테도 지급했던 배당금이 만약에 돌아서 실제 주주한테 들어왔다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실제 주주였으면은 그 돈을 그러면 차명이 확실하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 차명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방법으로도 중소기업 배당이 폭넓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중소기업에서의 배당 정책의 필요성과 이익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